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북주인데요. 지난 점검 이후로 금일 점검도 특별히 특이점이 크게 있는 건 없습니다. 특이점이 없어요. 뭐 통일부에서 북한의 백신 지원, 정부 내 공감돼 있다는 뭐 이런 내용. 사실 이 내용은 당장에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서양 국가들처럼 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처럼 시작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로 여유 있게 다 접종을 맞은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백신 지원 정부내 공감돼 있어요. 이 내용은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나치고 북한 먼저 주겠다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제 확보가 제대로 되면 여유분이 확보가 잘 되면은 그때 이제 북한에 또 백신 지원을 하면서 북한이 왜 국내 셀트리온이라든지 몇 군데 제약바이오 큰 기업들 왜 정보 해킹하려고 했잖아요. 백신 정보를. 뭐 그런 사실도 확인되고 하다 보니까 백신 지원으로 인해서 또 뭐 통일부에서 물꼬를 터보려는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좀 이른 감이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볼 내용은 아니고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은 요거죠. 김여정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코로나 발언은 망언, 북남 관계 냉기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이미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대북주가 전혀 피해도 없고 여기서 뭐 추가로 피해를 볼 물러설 곳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제가 관점을 전달을 하느냐면 일단은 북한이 이제 국내 고위급 임사들의 그 뭐랄까요? 발표들, 인터뷰들, 발표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일단, 그냥 노동당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가 아닌, 이렇게 김여정이라는 권한 위임까지 받고, 사실상 김정은이 민심에 신경 쓸 때,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얘기를 해놓고 바로 실행에 옮긴, 뭐, 불바다로 만드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때 딱 김정은이 중재를 했었고 중재라기보다는 이제 일시 중단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말로 막 조지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연락사무소 폭발을 한 그런 인물인데 뭐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기 있죠. 8변 8일자 이거는 김여정이 한 얘기고 여기 있네요.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여기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상황. 뭐 이렇게 지적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김여정이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해서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있어 몸살을 앓는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일단 별 내용이 없고 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또 뭐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또 남한의 어떤 우리 연결고리를 하나씩 또 끊는다든지, 완전히 차단된 줄 알았던 그 통신선이 있는 걸 또 확인을 했고, 친서 교환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또 없앤다든지, 뭐 이러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매체가 아니라 김여정 같은 인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북한은 항상
뭐 대화를 하던지 뭘 하던지 뭔가 발전이 있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비난은 오히려 침묵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악이 아닌 그런 악의적인 그런 마음이 담긴 이런 발표라도 있는 게 오히려 북한에는 되게 좋다는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여정 합병법이라고 이제 야당 쪽에서 많이 이제 공격을 하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죠. 이게 법사위를 통과를 해서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했는데 이 내용은 김여정이 이제 대북전단으로 왜 연락사무소 폭파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폭발할 것 같은 북한과 우리 한국의 그런 사이가 시작이 되고 김여정이 처음 물고 늘어졌던 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고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정리했던 걸 보면 그 단체들이 이 대북전단을 이제 살포를 하면서 그게 막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고 뭐 바다에 떨어져서 환경오염도 있고 그 주민들이 오히려 이제 북한이 실탄을 이제 또 발사를 하면서 위협 사격까지 하게 되면서 공포에 떨고 뭐 그런 부분들을 왜 그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 남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달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슈퍼여당이다 보니까 그냥 강행을 해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그래도 민주당에서 해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춰주는? 그래서 이제 김여정 화면법 소리까지 듣는데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 입장에서도 뭐 저런 발언 하나 가지고 뭔가 뭐 큰 심경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을 건 아니라서 네, 별 문제 없이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이제 또 비건이 방한을 하죠. 마지막 기사를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하자면 자 제목부터 비건 방한날 175일 뭐 침묵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날짜를 세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려가면은 또 담화가 나온 날짜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과 겹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 대북 특별대표도 당연히 바뀌고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마지막 방안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비건과 우리 정부와 이제 통일부든 외교부든 대화를 하고 고위급과 대화를 하고 이제 바이든과의 그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비건이 또는 트럼프가 뭐 12월 중에 이제 임기 막판에 북한에 마지막 뭐 선물을 줄 거라는 전망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에 큰 기대를 하진 않지만 바이든이 이제 친서 검토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를 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나왔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먼저 신경 쓰고 뭐 이라크든 중동 쪽을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이 북한. 그러니까 이란이든 이라크든 뭐 이런 중동국의 문제를 더 먼저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그 친서 교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미국에서 또 대북 문제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점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전달을 했던 내용인데요. 무튼 비건이 이제 방한을 해서 어떠한 내용이 오가는지 보고 비건 부장관이 8일 방한에 9일 최종호 외교부 1차관 및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다. 10일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도 예정돼 있다. 김여정이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뭐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되게 오래되고 북한 문제도 당연히 오래되고 국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핵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뭐 하나만 나와도 분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며칠 침묵을 깼는지 뭐 날짜까지 이렇게 써서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할 점은 이 일단은 우리가 노리는 거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당장의 바이든 정권 초기에 뭐 북한과의 뭐가 극진적인 방향 이게 나오려면 바이든은 북한을 트럼프처럼 과시하려고 만나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그 진전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만날 겁니다. 여지가 아니라 확실히 협상할 거리가 있어야 만날 거라는 거죠. 무의미 협상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임기 초에 그게 나와서 들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던 그 대선 전에 원래 결과를 보려고 했던 요 10월 중 뭐 이렇게 11월 초 10월 중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큰 상승을 보고 또 매도를 했을 텐데 이번에도. 근데 지금은 그 우리가 보던 일정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뭐 수익 실현을 하던 뭐 본전 매도를 하던 뭐 이렇게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보기로 했는데 이제 임기 초에 바이든 정권과의 그런 북한과의 진전이 만약에 보인다면 뭐 다시 기대는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도쿄올림픽이 있고 한 또 하반기 여름쯤으로 예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5월에서 9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때 뭐 북한과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은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그 뭐 30% 정도 이상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30%에서 뭐 거의 절반 이하의 그 비중을 계속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임기 초에 만약에 뭐가 나온다, 좀 강한 게 나온다, 박스권 상단 가는 거 보고 그리고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을 챙기고 나오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가이드는 동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국주 보유하고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김여정이 저렇게 발언을 한 내용 그리고 비건이 방한을 한 내용, 바이든 정권의 초기에 대북 사업의 그런 변함없는 민주당의 그 갈증으로 계속 이제 그 빈 공간이 없게, 빈 공간이 아니라 저 뭐라 그러죠? 너무 그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아무 내용 없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그걸 줄이겠다고 이인영 장관이 얘기를 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 연초에 우리가 그래도 만족할 만큼 우리가 이전에 이게 터져서 이게 출발을 하진 못했지만 뭐 적어도 손실을 보고 나올 건 아니니까 항상 그래 왔듯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가이드에서 연말 연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만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북주는 그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특별하게 뭐 변동성이 있거나 거래량이 있거나 뭐 좀 가파른 이탈이 있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그 체크를 하면서 비중을 줄이거나 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후에 또는 뭐 너무나 급진적인 뭐 바이든 정권의 뭐 북한과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 뭐 물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그럴 때만 우리가 이전처럼 좀 크게 보고 보유를 할 수 있는 건데, 크게 보고 보유를 하자니 우리 단가가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 상단이잖아요. 상단 여기서 매도를 우리가 했고 여기서 재매수를 했잖아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대이다 보니까 더 좋은 단가가 지금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완전히 이제 출발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요 정도 올라왔을 때 막 욕심 부려서 가지고 있다 다시 내려오는 거 말고 여기서 한번 챙겨주고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챙겨주고 다시 내려올 때 이후에 다시 사는 쪽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대북주를 노릴 때는 못해도 50%, 이제 남북정상회담하고 할 때는 뭐 100%, 200%는 여러 종목을 그렇게 챙겨온 테마다 보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에 이런 일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쯤에 터질 수 있다, 이때쯤에 우리가 수백 퍼센트 세 자릿수는 무조건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선 기간이 지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잡더라도 다시 이후에 뭔가 기대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또는 좋은 단가가 왔을 때 신규로 다시 잡을 걸로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인 거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 적어도 비중을 줄이고 소량으로 또 가져가다 이후에 다시 비중을 실어줄지, 아니면 전량을 줄여줬다 다시 이후에 볼지, 아니면 뭐 다 가지고 있거나, 뭐 이쪽은 일단은 박스권 상단 오는 거 보고 오는 이슈가 뭔지, 미국과의 또 북한과 한국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하나하나 쌓여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전달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대북주 점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